여러분, 오늘은 부동산 경제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경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부동산학 개론 중에서도 시험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법 큰 편이죠.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부터 부동산 경제를 공부하실 텐데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그리고 공급 곡선, 수요 곡선, 그리고 그 수요의 탄력성, 공급 탄력성, 균형 가격은 어떻게 형성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꼼꼼하게 주의를 좀 기울여서 저희 강의를 좀 따라오시죠. 다음 살펴보시겠습니다. 부동산의 수요라는 것은 경제 주체가 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 경제 주체라는 얘기는 우리 가게를 말하는 거지. 경제 주체는 여러 가지가 있죠. 기업도 경제 주체가 되고 국가도 경제 주체가 되는 것이고, 경제 주체가 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를 수요라고 하고, 일정 기간에 소비자가 구매력을 갖추고 구입하고자 하는 상품의 최대 수량을 수요량이라고 합니다. 그림을 옆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살펴보시면 지금 X축이 수요량이 되는 수량으로 보시고 Y축이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량이 적으면 가격이 높겠죠. 그리고 수량이 많아지면 가격은 낮아질 것이고요.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게 말입니다. 그래프를 뭐 조금 산술적으로 설명하면 X축의 가격과 그다음에 X축의 수량과 Y축의 가격과는 서로 맞대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함수의 원리인데요. 뭐 이런 맞대응하는 대응 관계다 살펴보시고, 또 더 말씀을 드리면 가격과 수량은 정비례가 아니고 반비례하는 거죠. 가격이 올라가면 수량이 줄고 가격이 내려가면 수량이 어떻게 되나요? 가격이 내려가면 수량이 늘고, 또 다시 말씀드리면 수량이 적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수량이 많으면 가격이 내려가고, 이렇게 반비례하고 있잖아요. 수요 곡선의 특징은 반비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하향이라고도 불러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때의 그 수요는 유효소요입니다. 가끔 그 유량과 저량의 차이점을 묻는 문제가 과거에는 왕왕 나오던데 요즘은 잘 안 나옵니다만, 그래도 개념을 좀 알고 가시죠. 유량은 플로우라고 그러지만 이것은 일정 기간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1년 동안의 주택 거래량, 뭐 1년 동안의 뭐 국민소득 뭐 이런 식으로 일정 기간을 정한 흐름의 양이고, 저량은 일정 시점이 있어요. 예컨대 회계연도 마지막 뭐 12월 31일 이렇게 딱 정해놓고 그때 우리 부채가 얼마냐, 아니면 그 당시에 통화량이 얼마냐, 이렇게 일정 시점을 정해놓고 그때의 양이 얼마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저량이죠. 스탁이라고 그래요. 좀 구분을 좀 하실 줄 아셔야 되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유량은 일정 기간 동안의 양, 저량은 일정 시점에서의 양. 구분되실 걸로 알고 다음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수요의 특징은 말이죠. 첫 번째, 일반 경제지에 비해서 가격 비중이 크죠. 비싸잖아요. 부동산, 아파트 같은 거 살려면. 그래서 구매 자금을 축적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수요 활동에 영향을 주는 수요 활동의 주체와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 사느냐, 아니면 어떤 부동산이냐, 토지냐, 아파트냐, 아니면 상가냐, 이런 차이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금액이 크고 가격 비중이 크기 때문에 구매 결정 시 바로바로 결정하는 게 아니죠. 이 생필품 구매하는 것처럼 그런 건 아니고 일반 재화에 비해서 전문적이고 복잡하죠. 알아볼 것이 많아요. 따져볼 것이 많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돼 있는데, 투자재 주택의 경우보다 투기재 상가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탄력성이 크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투기하는 사람들 값이 떨어지면 투기 안 하고 바로바로 영향을 줘요. 그러나 그 주택경우는 필수잖아요. 필수 우리 생활에 있어서. 그러니까 필수품이 되는 이런 그 재화는 탄력성이 좀 적지요. 그런 의미고 주로 탄력성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쯤에 한번 다시 정확하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수요이지요. 부동산은 뭐 그렇게 보시고요. 수요의 종류를 좀 보면은 실질적 수요가 있어요.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 경쟁에 참여하고 있는 수요인데 구매력을 수반하는 유효 수요이다 이거죠. 실제로 필요한 수요이다. 우리 경제학에서는 유효 수요만을 따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뭐 이상적인 수요입니다. 그리고 가수요는 그 투기적 수요라고 볼 수가 있고 잠재적 수요는 앞으로 유효 수요할 수 있는 예비 수요다. 예컨대 뭐 어디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이런 것은 직접적 수요가 앞으로 예비 수요가 되겠다. 뭐 뭐 토지를 개발해서 아파트 짓는다. 그때의 그 공급량, 수요량 이런 것들은 예비 수요가 되겠죠. 파생 수요, 생산재에 대한 수요로서 간접 수요라고도 함. 이 말은 뭐냐면 아파트를 지면은 그에 대한 콘크리트라든지 각종 자재들이 있잖아요. 이런 생산재에 대한 수요, 이런 간접 수요라고 하고 유보 수요는 자산의 소유자가 그 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스스로 보유하라는 것을 보유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제학은 말이죠. 특히 수요 공급은 우리 사람의 심리와 매우 관계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면서 한번 쭉 제 강의를 따라오시죠. 좋습니다. 부동산의 수요 중에 이제 수요 곡선과 수요 법칙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수요 곡선은 우측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돼요.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서요. 그 재화의 여러 가지 가격 수준과 수요량의 조합을 연결하는 곡선인데 일반적으로 우하향 형태를 갖습니다. 우측으로 내려온다 이거예요. 우하향 형태를 갖고 다음 장면, 다음 그 차트에서도 말씀을 드릴 테지만 대체효과, 소득효과 한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대체효과는 어떤 재화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그 재화의 소비는 감소하고 대체 관계에 있는 재화의 소비가 증가하는 현상이다. 쌀값이 올라가면 쌀 안 사 먹고 보리쌀을 사 먹어도 되잖아요. 대체가 가능하잖아요. 아파트 값이 올라가면 빌라를 사도 되잖아요. 빌라를 사도 되잖아요. 이렇게 대체가 된다 이거죠. 그런 관계를 대체 효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득 효과를 볼게요.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실질적 소득이 감소했다 이 말이거든요. 예컨대 내가 임대를 살고 있어요. 임대료 올라갔어요. 소득은 일정해. 그럼 소득이 감소한 그 경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물가의 상승으로 실질적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 이전보다 적은 양의 재화를 소비할 수밖에 없잖아요. 줄여야 되니까. 줄여서 살아야 되잖아요. 뭐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살펴보십니다. 수요 곡선과 수요 법칙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수요 법칙 한번 볼게요. 보세요.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할 때 가격이 변한다는 거예요.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하는 가격과 수요량 사이에 존재하는 역의 반비례 관계다 이 말입니다. 지금 앞으로 수요 곡선을 설명드릴 때는 이 수요 법칙, 이 원칙에 의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조건들이 일정할 때, 예컨대 뭐 소득이 올라갔다든지 무슨 뭐 새로운 뭐 인프라가 됐든 인구가 증가했다든지 세대가 증가했다든지 이런 조건들을 제외하고 오직 가격이 올랐을 때 수요량은 어떻게 되냐 이런 걸 판단하는 것이 수요 법칙이에요. 그리고 다음 보실게요. 답은 기회비용 대체효과 소득 효과에 의한 수요 법칙의 분석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기회비용이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앞에서 안 들었구나. 기회비용 말씀드릴게요. 예산이 제약되어 있을 때 어느 한 재화를 소비함으로써 희생되어야 할 다른 재화의 효용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 소비자는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소비 행위를 하죠. 그렇죠? 네. 내가 저 아파트를 살 것이냐, 일반 단독주택을 살 것이냐, 이랬을 때, 나는 저 일반 주택을, 단독주택을 사야 되겠다. 그러면 아파트를 삼으로써 얻는 그런 효용들은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포기하는 부분이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뭐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제 이때 소비자는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용을 극대화해서 소비 행위를 하는 것인데, 즉 소비 재화의 한계 효용과 가격비가 균등해지면 바로 소비자는 전체 효용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만족하는 거예요. 자, 그러한 개념을 이해하시고, 자, 임대료가 상승했어요. 임대료 원래 있었는데, 원래 100이라는 그 임대료가 있었는데 임대료가 110으로 상승했어요. 그러면 100이었을 때 다른 재화를 사용할 수 있었죠. 근데 110으로 됨으로써 임대료를 110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10만큼 다른 재화 사용이 희생되잖아요. 그럼 그 재화 희생을 할 수가 없어. 그 전체 효용 극대화하기 위해 소비자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임대료가 상승됐으니까 임대료 상승 100이었던 것을 100이었었는데 110 바뀌었으니까 다른 재화 희생을 막기 위해서 임대료가 낮은 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현재 살고 있는 그 임대 주택은 포기하고 다른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임대주택이 바로 그 수요량이 감소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것을? 이해가 안 되시면 이 강의를 좀 몇 번 더 들어보세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중요한 그 내용들이에요.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대체 효과 볼게요. 대체 효과는 뭔지 아시죠? 쌀 대신에 보리쌀, 아니면 아파트 대신에 빌라, 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어떤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재화의 소비가 감소하고, 가격이 상승하니까 그 재화 소비가 감소하죠. 그래서 대체 관계가 있는 다른 재화의 소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즉 임대료가 상승했다는 말은, 임대료가 상승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임대료가 상승했다. 임대료가 값이 괜찮았으니까 막 그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임대료가 상승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렇다. 그때의 상황은 뭐냐면 대체재 가격이 하락했다는 의미죠.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임대 수요는 하락하고 대체재의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소득 효과 볼게요. 대체 효과, 소득 효과가 동일했을 때는 임대료가 하락하면은 수요량은 증가하고, 임대료가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합니다. 이게 이제 사람의 심리가 이런 거예요. 그걸 잘 이해를 하시고 제 강의를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닙니다. 자, 천천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십니다.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건 말이 비슷한 말인데 잘 보세요. 수요량의 변화라는 얘기는 이게 그 다른 조건들은 변하지 않았는데 가격만 변했다는 걸 가정하는 거예요. 보세요. 오른쪽 그림의 상단 부분 보시면 그 가격과 수요량을 대응 관계를 표시한 것이 바로 반비례 역관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바로 수요 곡선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변하면 P1에서 P2로 가격이 변한다. P1에서 P2로서 가격이 떨어졌죠.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 수요량은 늘어나지 않습니까?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가격이 낮았었을 때는 수요량이 Q2였어요. Q2. 가격이 낮으니까 수요량이 좀 많잖아요. 그런데 가격이 올라갔어요. 올라가면 Q1으로 오잖아요.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수요량이
줄어드는 것이고 수량이 줄어드는 것이고 뭐 그런 관계. 요랬을 때 수요량이 변하다 이게 다른 조건이 불변하고 가격만 변했을 때는 수요 곡선상에서 점이 A에서 B로 가거나 B에서 A로 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음요. 수요의 변화 볼게요. 가격 이외의 조건들 다시 말씀드리면 그 가격은 변함이 없어 지금. 그런데 다른 조건이 변했어요. 다른 조건이 뭐냐면 소득이 늘어났든지 줄어들었든지 인구가 증가하거나 대체재, 보완재 가격이 등락에 따라서 일어나는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 곡선 자체가 A에서 A-로 그림 보시면 돼요. A에서 A-로 변화하잖아요. 이렇게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변화했어요. A에서 A 오른쪽으로 변화했어요.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요는 증가했고 왼쪽으로 이동하면 수요는 감소했고 이렇게 그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은 수요의 변화이고 곡선은 가만히 있는데 곡선상의 점이 변화하는 것은 수요량의 변화이고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의 수요의 변화 요인은 뭐냐면 수요 증가의 원인은 볼게요. 이것도 심리적인 걸 잘 생각해요. 이거 외우는 게 아니고요. 한번 원리를 이해해 보세요. 인구가 증가하면 집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죠. 가구 분리. 이게 가구 분리도 핵가족이 자꾸 되면은 요즘 1인 일가족 이렇게도 많은데 그럼 가구 분리가 되면 집이 필요하잖아요. 수요 증가해요. 또 각종 공공사업의 용적이 확보가 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집을 짓겠구나. 수요가 증가하죠. 소득이 올라갔어요. 그럼 좀 더 집으로 가고 싶죠. 좀 더 좋은 집으로. 대체재 가격이 상승했어. 그럼 원래 아파트를 사겠죠. 보완재 가격이 하락했다. 보완재는 뭐죠? 보완재 밑에 설명해 드릴게요. 보완재는 커피와 설탕, 카메라 필름 가격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같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그 보완재 가격이 하락했다는 얘기는 원래 내가 필요한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수요가 증가하죠. 그런 원리고요. 수요 감소의 요인은 공법상 규제라든지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 유사 부동산의 과잉 공급, 대체 투자 대상의 경기가 좋다. 이랬을 때는 고금리 주가 상승 같은 걸 예를 들면 그렇죠. 이랬을 때는 수요가 감소하게 됩니다. 대체재, 보완재는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